이런 경우에 줬던 게 평 줘라. 5만원 달라. 라고 했는데, 게다가 손에 쥐고 있던 것도 32만 1,000원이잖아요. 피해자가. 그런데 그 5만원을 주지 않고 쌍욕을 하면서 만원짜리 한 장만 주니까 이 한 살 형이 화가 나서 왜 개평을 5만원 안 주고 만원 줬냐? 죽은 사람 잘못이지.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니까.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숨겨진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청도로 가는데요. 청도에서 벌어진 50대 그리고 40대 동네 선후배 4명 사이에서 벌어진 도리지꽃땡 살인사건입니다. 자, 이 도리지꽃땡,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화투로 하는 도박, 바로 그 도리지꽃땡 맞습니다. 5장을 받아서, 네, 3장으로 뭐 10 또는 20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2장을 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는, 너무 자세하게 도박 얘기하면은 안 되나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도박, 화투로 하는 도박, 도리지꽃땡 살인사건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살인사건 그리고 강력범죄를 소개해드렸는데 동기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살인사건의 동기들을 좀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금전이 있겠고요. 또는 두 번째, 성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연인관계에 벌어진 일 또는 어떤 치정 또는 연정에 의한 사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복수심이나 응징이 목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모욕감에 의한 충동적인 격분에 의한 살인입니다. 뭐 조롱을 당하거나 뭐 놀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 순간 격분해서 참지 못하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자,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2013년 4월 30일 자정이 조금 지난 0시 30분경입니다. 경북 청도에 있는 이 51세 정모 씨, 당시 기준으로 51세고요. 지금은 이제 환갑이 조금 넘은 나이입니다. 이 정모 씨가 피고인인데요. 살인범인데요. 4명이 함께 이 도리지꽃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2명은 후배였어요. 네, 40대 중반의 후배였고, 그리고 피해자, 첫 번째 피해자는 1살 어린 또 다른 정모 씨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정이 지나서 이제 0시 30분경에 게임이 끝납니다. 자, 끝난 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자. 오늘 뭐 충분히 했으니까 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니라 이 피고인이 돈을 다 잃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뭐 오링 났다, 오링 됐다 뭐 이런 말 쓰죠. 네, 이렇게 돈을 다 잃어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40대 중반의 두 후배들은 먼저 집 방 밖으로 나갔고요. 남은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51살, 50살, 1살 차이 선후배인데 둘 다 정씨고요. 이 피고인이 1살 어린 동생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평을 좀 줘라. 내가 아까 너한테 개평 5만원 줬잖아. 그거 돌려줘.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유추해보면은요, 이 도리지꽃땡 하다가 오히려 아까는 많이 딴 거예요. 이 피고인이.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더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잘 될 때 너한테 준 5만원 줘라. 지금은 내가 다 잃었다. 나 돈 하나도 없다. 5만원 줘, 개평. 이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 1살 어린 동생이 좀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면 되제 병 X 새끼 이러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줍니다. 자,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도박판에서 물론 도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만 돈을 따면은 좀 주면서, 개평을 주면서 잘 마무리하는 게 그래도 이 어떤 게임의 불문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개평을 또 받았는데 또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고 1살 형한테 욕을 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줍니다. 자, 5만원 달라고 했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욕을 하니까 순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피고인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방에 가요. 집이었으니까, 자기 집이었으니까 주방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칼이요, 꽤 깁니다. 칼날 길이만 15cm고요. 총 길이가 28cm인데 이 주방에서 칼을 갖고 온 다음에 왼손에 칼을 들고 그리고 이 피해자한테 욕을 합니다. 이 X할 놈아, 찔러뿐다.
이렇게 말하면서 칼로 이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 한 번에 이 피해자는 오른쪽 폐가 관통됩니다. 결국 오른쪽 흉곽에 이제 출혈이 대량으로 발생을 해서 결국은 사망합니다. 이렇게 죽인 거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는 살인죄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인 미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먼저 나간 2명의 후배 중에 1명도 범죄의 피해자가 됐는데요. 5분쯤 지난 0시 35분에 이때 먼저 나간 동생 45세 김모 씨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와라 형.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 사람 피해자가 부른 거죠. 누구야? 신음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하면서 동생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가해자가 개 XX 니도 죽었구라. 내가 쟤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칼로 배를 향해 찌릅니다. 그런데 이걸 피했어요. 다행히. 그러자 다시 칼로 얼굴 쪽을 찌르는데 피해자 왼쪽 귀 부분이 찔립니다. 왼쪽 귀를 찔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가슴을 향해 찌르는데요. 이때 그 칼을 붙잡고 빼앗았어요. 다행히도. 결국 전치 2주인 귓바퀴에 열린 상처, 그리고 손가락 칼을 뺏었으니까 손가락에 열린 상처, 전치 2주의 피해를 입고요. 살인 미수가 발생했죠. 자, 그러자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살인 미수.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런 일을 겪으니까 둘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그런데 그 직후인 0시 40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건 뭐냐면 절도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어떤 절도냐? 피해자 이미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인 피해자가 죽을 때 손에 돈을 쥐고 있었어요. 현금을. 이 도박에서 딴 거죠. 이 돈을 쥐고 있으니까 죽여놓고서는 가가지고 그 돈을 손을 벌린 다음에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현금 32만 1,000원을 가지고 간 절도까지. 자, 살인미수, 절도 이렇게 3가지 범죄가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2명의 동생이 도망가면서 경찰에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잡힙니다. 잡혀서 칼로 찔러서 사망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자백을 했죠. 목격자도 있고 이걸 뭐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심원 7명이었는데요.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갔어요. 대구지방법원. 그리고 그러면은 아니 찔러 죽였는데 이걸 왜 국민참여재판으로 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자, 여기서 이 피고인이 노렸던 거는 하나입니다. 심신미약 아니에요. 뭐 술도 안 마셨고 그런 주장은 없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게 폭행이나 뭐 상해 그 정도를 가하려고 했지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슨 소리냐 그게. 이 정도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살인미수 역시 그것도 죽이려고 한 거다. 살인미수다 라고 만장일치로 인정을 했고, 절도죄 역시 7명 만장일치입니다. 살인미수, 절도 7명의 배심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인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 역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정형은 선고형은요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리고 압수된 회칼 1개도 몰수가 됐고, 아까 또 현찰 가져왔잖아요. 32만 1,000원. 이거는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환부하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이 판결문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물론 결과만 보면은 아니 이렇게 큰 칼로 사람을 찔러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있겠지. 네, 대부분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떠냐 이걸 봐야 됩니다. 왜냐, 사람을 찌를 때 죽이겠다는 고의를 갖고 있으면 살인죄가 됩니다. 또는 살인미수. 근데 그게 아니라 다치게만 할 생각이 있었다. 이러면은 살인 고의가 없으니까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또는 상해치사가 되는데, 근데 판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고인, 그런 행위를 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그 당시에, 행위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그 머릿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이 아닌데. 결국 우리 법원은요 이렇게 봅니다. 살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살해가 목적이었거나 또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살인 고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찌르면은 저 사람이 죽을 수 있겠는데? 죽을 위험이 있겠는데? 이런 인식이나 예견을 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즉 확정적인 것만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연결된 연관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신이 아니니까 머릿속 못 들어가잖아요. 주변의 여러 정황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법관도 판사도 다 사람이니까요. 그럼 뭘 보느냐. 첫 번째,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고요. 그리고 범행의 동기를 보고 또 준비된 흉기가 있는지, 어떤 흉기인지, 그 흉기를 어떻게 썼는지, 어디를 공격했는지, 반복적으로 공격했는지 한 번인지, 또는 실제로 결과가 어떠한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거 핵칼이에요. 날카로운 칼이고 칼날 길이가 15, 총 길이가 28이다. 이 정도라면은 굉장히 무서운 흉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배, 얼굴, 가슴, 신체의 주요 기관이 위치한 부위를 여러 번 찌르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죽은 사람은 배를 찔렀으니까 살인의 고의 인정이고요. 살인 미수인 경우에는 어디를 찌르려고 한 거냐. 배, 얼굴, 가슴,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또 세 번째,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니도 죽어보라. 내가 쟤도 찔렀다. 이런 말을 하면서 찌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증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 죽이나 둘 죽이나 다 죽이나 똑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살인 고의가 더더욱 확실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유일하게 피를 입지 않은 4명 중에 1명 있잖아요. 또 다른 후배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가해자가 니도 죽어뿌라 라고 말하면서 제 친구 배 찌르려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고요. 만약에 칼을 잡아서 제압하지 못했으면 칼에 찔러 죽었을 겁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넉넉히 인정된다. 자, 판결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죄도 유죄고요. 그리고 살인 미수도 유죄, 게다가 절도죄까지 유죄가 인정되었고요. 이런 경우에 3가지 범죄에 어떻게 그러면은 형량을 결정하느냐. 이게 다 살인도 그렇고 절도도 그렇고 이 양형 기준이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다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3개잖아요, 범죄가. 이런 경우에는 제일 무거운 살인죄의 상한선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무거운 살인미수의 어떤 상한의 2분의 1까지를 더하고, 그리고 이 중에선 제일 가벼운 범죄죠. 절도의 상한의 3분의 1까지를 더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징역 9년에서 징역 16년 6개월까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데 양형 이견을 또 배심원이 이제 제시하죠. 징역 15년이 2명, 징역 12년이 3명, 그리고 징역 9년이 2명, 이렇게 7명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의견을 제시했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오늘 청도에서 벌어진 도리지코땡 살인사건. 아무리 선후배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친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이런 끔찍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박이라는 게 금전적인 어떤 피해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승부잖아요. 또 승패잖아요. 굉장히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모욕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평이라는 게 법률 용어도 아니고 법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이 도박 판이 정리될 때 원만하게, 안전하게 모두가 헤어지고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이런 칼부림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중간에 잘 풀릴 때는 개평을 줬어요. 5만 원을. 근데 그 후에 다 잃었습니다. 오링 났죠. 이런 경우에 줬던 개평 줘라. 5만 원 달라. 라고 했는데, 게다가 손에 쥐고 있던 것도 32만 1,000원이잖아요. 피해자가. 그런데 그 5만 원을 주지 않고 쌍욕을 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주니까 이 한 살 형이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왜 개평을 5만 원 안 주고 10,000원 줬냐, 죽은 사람 잘못이지,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도박판의 경우에는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좀 이성이 약간 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격정적이 될 수 있고, 또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이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또는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2013년 4월에 벌어진 경북 청도 도리지꽃땡 살인사건 소개해 드렸습니다.